윤석열 당선인 아마 제일 과제는 국민 통합 또 소통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의외의 장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데 네. 그 건물 지하에 대중 목욕탕이 있나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이 네. 목욕탕 갔다가 탕에서 나오다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마주쳤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분이 탕에서 나오다가 네. 덩치 좀 있는 분이 옆으로 지나가길래 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윤석열 당선인이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 목욕탕에 무슨 민생 탐방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진짜로 목욕하러 간 것 같습니다. 와. 지역 주민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시간대에 마주칠, 뭐 갈 수야 있지만, 마주칠 확률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근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물론 당선인이 동네 목욕탕 가는 거 참 이례적이긴 한데, 그 탕 안에 경호원 따라 들어가요. 어때요? 아니 뭐 별로 그러지 않고 그냥 아파트 지하에 있는 그냥 대중목욕탕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과의 소통,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강조했었죠. 물론 뭐 동네 목욕탕 가겠다 이런 공약은 안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네. 뭐 그 일환으로 뭐 최근에 계속 식사하실 때도 혼자 식사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혼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집무실도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오늘 그 대중목욕탕에 들렀다는 것도 그 소통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만 하시고 대통령 돼서 안 하시면 아하.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이 초심을 대통령 지금 뭐 다 나중에 끝 마칠 때까지 퇴임하시기 네. 전까지 꼭 이어가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저렇게 점심 먹고 주변 산책하면서 시민분들과 격이 없이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자, 어디 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걸 당선돼서도 대통령 들어가서도 이 5월 10일부터 취임해서도 한다면 정말로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이 관심 갖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뭔가 옷차림 같은 거에도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수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봐도 공통점은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란 것밖에 없는데 뭐죠? 저는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메인 눈을 가지신 시청자분들 같으면 찾으셨을 것 같은데 화면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목폴라였어요. 목폴라? 우리 터틀넥 이 티셔츠 아. 니트라고도 부르잖아요. 목폴라의 재킷을 입은 차림에 굉장히 격식 없는 캐주얼한 복장으로 지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아하. 보신 것처럼 13일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인수위원장 직책 발표를 할 때 하늘색 목폴라의 재킷 차림이었고요. 그리고 통이동 첫 출근 날인 14일에는 갈색 목폴라를 또 입었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산불 현장 방문했을 때는 회색 목폴라의 검은색 자켓 점퍼 차림이었는데 아하. 이 후보 시절부터 목폴라 티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굉장히 여러 색깔의 디자인만 다른 목폴라 여러 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스티브 잡스.
블랙 목폴라 여러 벌 갖고 있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이 목폴라 입고 나왔잖아요. 야. 이 셔츠의 타이 차림보다는 이 목폴라를 입으면 굉장히 젊고 활동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목폴라 차림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지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스티브 잡스까지 갑니까? 저 목폴라로.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면 저 목폴라로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에 대통령 당선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장을 입는다고 할 때 지금 앵커분께서도 자켓 입고 셔츠 입고 그렇죠. 타이 딱 메고 이게 거의 우리가 한 일반적으로 세트죠. 생각하는. 네, 네, 이렇게. 근데 항상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제 목폴라라고 하는 거 물론 저게 뭐 예의 없다 이게 아니고 목폴라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좀 편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제가 너무 해석을 좋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관행을 따르는 것보단 편하고 실용적으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선호하겠다. 뭐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부는 관행이나 무슨 관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정부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이 차담회 할 때도 다른 분들은 그냥 그 뭐죠? 이 재킷에 흰색 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딱 앉아 있는데 당선인은 이제 목폴라를 안에 입고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이라면 점심시간에도 관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오늘 점심에는 과연 누구를 만나서 뭘 먹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찬을 갔습니다. 이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활한 협조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명칭을 부르자면 당당회동이라 할까요? 당선인과 당의 만남이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기자 출신 언론 출신이라서 그런지 제목 뽑기 좋게 당당회동이란 말도 해주네요. 뭔가 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카피를 뽑느라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카피까지 다 뽑아주는 것 같은데 당당회동이라는 의미가 방금도 설명이 나왔지만 당선인하고 당과의 만남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등등 이런 분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네. 당과의 소통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공개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점심시간이 그때마다 화제를 모았는데 영상들 한번 쭉 보시고 어떤 걸 좀 먹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여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대요. 허주현 변호사님, 점심시간 같이 먹는 뭐 멤버도 그렇습니다만
메뉴가 일단 다양한 것 같아요. 메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매일 바꿔가면서 드시고 네. 있습니다. 윤당선인의 노혼밥, 식탁 정치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14일 첫 출근한 이후부터 매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메뉴로 계속해서 공개 점심을 하고 있어요. 메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14일에는 남대문에서 꼬리곰탕을 드셨고요. 15일에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짬뽕을 먹었는데 이 식당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이 식당이 이제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줬던 소방관과 또 이재민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식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팔아주고 싶어서 여기를 갔다라고 하고요. 네. 16일에는 안철수 위원장 또 권영세 부위원장과 통이동 인근 식당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서 보신 것처럼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산책을 해요. 아, 산책을 해요? 산책을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서 이 시민들과 만나면서 굉장히 밀착 스킨십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는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또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 참석자들 면면이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죠. 네네. 이 만남은 비공개였지만 메뉴는 공개가 됐는데 한식 일색이던 메뉴에서 피자와 파스타로 바뀌었습니다. 윤당선인이 직접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면서 대화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윤당선인이 최근에 찾은 이 식당들은요. 다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통이동 일대 맛집을 훑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점심 먹는 거 굳이 일정 공개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매일매일 브리핑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숨은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음식과 식사에 진심인 거는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어허. 떡잎부터 남달랐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학교 가서 부모님한테 쓴 편지에 딴 게 아니라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전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요. 어허. 이때 이 거에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선거 캠페인으로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러나 혼밥을 하지 않겠다라고 텔레비전 오락 프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말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음식을 좋아해서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장면이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해외 순방 가서도 뭐 정상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랑만 안아서 그것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야기 듣고 공감하는 것의 기본이다.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는 것 역시 밥을 먹으면서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아마 공약으로 네.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음식만 먹는다고 또 이 소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음식과 더불어 나눠줘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혼밥은 밥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면 좋고 이 와중에 저는 저 밥값은 누가 내나라는 게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해. 나중에 그 공개할 기회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수위가.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게 그 인사들도 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은 앞서 당당 회동해가지고 한식을 먹었잖아요. 이준석 대표 등과. 근데 어제 먹은 그 음식 메뉴 관련해서 이 당선인 측에서 뭔가 밝힌 게 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뭐 메뉴보다는 어제는 이제 같이 식사했던 그 원로 세 분과의 그 관계 때문에 김은혜 대변인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여기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요. 나오나 왜 이랬을 갑툭튀예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격하게 토론을 하던 이제 공화당 의원과 식사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갈 때 이게 풀어지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저게 참석한 세 분의 원로분들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윤 단선을 옆에서 돕고 계시지만 다 과거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진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일일이 다 저 샐러드부터 피자 다 덜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과거 이제 뭔가 생각이 달라도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네. 지금까지는 여당이죠. 이제 5월 10일부터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로 소통하는 걸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김두수 평론가님,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다. 이제 저 식사 정치, 이른바 점심 때 회동하는 걸 매일매일 공개해요. 브리핑도 하고. 그런 걸
저런 모습을 윤석열 당선인을 대선 때 지지했던 분들은 뭐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예요. 아, 저렇게 또 소통도 하는구나. 근데 엄연히 이번 대선에는 극명하게 반으로 갈렸잖아요. 그러면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당선인이 한가하냐? 매번 밥 먹고 저 뭐 공개하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루에 식사를 5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래요? 정치인은 매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또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식구라는 개념을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켰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알려진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인수위 과정에서 가장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인수위를 잘 보낸 대통령을 레이건 대통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밥 먹고 이런 인기를 한 게 아니라 인수위 기간에 가능한 언론을 멀리하면서 전국 구상을 하고요. 자기가 펼쳐갈 당시 이제 카트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언론을 2달 동안 노출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구상하고 또 정치 초보인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이 연구, 침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중요해 보여요. 자, 그런데 사실 기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자리가 아마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그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칫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이 막 질문을 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바탕 웃음이 막 퍼져나오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통령실? 아, 예. 그 이제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그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에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저 때가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일단은 알고도 모른 척 김은혜 대변인이 그런 거예요? 왜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브리핑하는 분들이 기자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는 질문을 대통령실 슬림화라고 했는데 요 실을 못 들어서 김은혜 대변인이 대통령 슬림화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할 법한 이유가 있는 게요. 윤 당선인이 굉장히 이렇게 등치가 크고 네, 풍채가 풍채가 좋아요. 좋습니다. 키가 이제 178에 몸무게 90kg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풍채가 커서 후보 시절에 재선 의원들이 좀 이미지를 위해서 다이어트 좀 하시고 다리 쩍벌하지 마시고 오므리셔라. 쩍벌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 대변인도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대통령이 지금 당선인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질문이냐라고 되물었는데 표현을 또 굉장히 우아하게 했어요. 살 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물리적 슬림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반응하셨거든요. 그것도 참 재밌는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저렇게 또 긴장감이 넘치는 브리핑 룸이지만 덕분에 또 빵 한 번 터졌습니다.